안녕하세요. 오늘은 동국제약을 깊게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국제약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아마 마데카솔, 인사돌, 판시들 같은 생활밀착형 브랜드일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지금 이 회사를 단순한 전통 제약주로만 보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국제약은 지금 일반의 약품 중심의 안정성 위에 헬스케어와 더마 코스메틱 성장성 그리고 DDS라고 하는 약물전 달기술 기반의 중장기 신약 모멘텀이 겹쳐지는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공개된 자료를 보면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9,269억 원, 영업이익 966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고 시장에서는 이제 동국제약이 연매출 1조 원 체급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목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예전의 동국제약과 지금의 동국제약을 같은 잣대로 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광고 잘하는 일반의 약품회사 이미지가 강했다면 지금은 구조가 더 입체적입니다. OTC가 바닥을 받치고 ETC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태고 그 위에 센텔리안24 같은 헬스케어 화장품 부문이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DDS 플랫폼이 미래 가치를 붙이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회사도 2025년 실적 설명에서 전 사업부가 고르게 성장했다고 밝혔고 실제 기사들에서도 헬스케어 부문의 채널 다각화와 수익성 개선이 실적 레벨업의 주요 배경으로 언급됐습니다. 자, 그럼 왜 최근 들어 동국제약이 다시 강하게 거론되느냐?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화장품 헬스케어 사업의 성장입니다. 동국제약은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를 앞세워 헬스케어 사업을 키워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단순한 보조 매출이 아니라 회사 전체 성장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들을 보면 센텔리안24가 아마존 뷰티 톱백에 진입했다는 내용이 나왔고 일본 큐텐에서도 PDRN 라인 한정판 패키지를 출시하는 등 해외 온라인 채널 확장을 공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해외 제품을 내놨다는 게 아니라 국내 홈쇼핑 중심에서 해외 온라인 비입이 중심으로 판매 구조를 바꾸는 과정이라는 점이에요. 이 구조 변화는 외형 성장뿐 아니라 수익성 개선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제약주는 보통 성장서사가 약하면 PER이 잘 안 붙습니다. 그런데 동국제약은 전통 제약 영역만 있는 게 아니라 K-뷰티 수출주 색깔까지 동시에 붙기 시작한 거예요. 마데카솔, TCA, 센텔리안24로 이어지는 브랜드 자산이 이미 강하고 마데카솔은 올해도 브랜드 파워 1위를 기록했습니다. 즉, 이 회사는 무명 브랜드가 해외에서 갑자기 도전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미 국내에서 소비자 신뢰를 충분히 쌓은 원천 브랜드를 확장시키는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 쪽 매출이 단순 반짝이 아니라면 시장은 동국제약을 더 높은 멀티플로 다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DDS, 즉 약물 전달 시스템 모멘텀입니다. 이건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이라고 봐도 됩니다. 동국제약이 최근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마이크로스피어 기반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입니다. 쉽게 말하면 약이 몸 안에서 천천히 오래 방출되도록 만드는 기술이죠. 이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환자의 투약 편의성을 높이고 투약 횟수를 줄여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성 자체를 확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동국제약은 전립선암 치료제 로렐린데포주 3개월 제형의 임상 3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 설명에 따르면 국내 시장은 약 800억 원, 글로벌 시장은 약 5조 원 규모로 거론되고 있고 회사는 연내 결과 보고서 완료와 품목허가 절차를 진행해 2027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파이프라인 한 줄이 아니라 동국제약이 보유한 장기 지속형 제재 기술이 실제 상업화 가능한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더 무서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최근 보도들을 보면 동국제약은 이 마이크로스피어 플랫폼을 활용해서 세마글루티드 기반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도 비임상 단계에서 개발 중이고 그 외에도 타크로리무스, 옥트레오타이드 계열 파이프라인이 임상 진입을 앞둔 것으로 거론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아직 초기 단계라서 당장 실적으로 잡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은 원래 지금 돈을 버는 사업과 앞으로 멀티플을 올려줄 미래 사업을 같이 봅니다. 동국제약은 바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기 시작한 상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실적의 질입니다. 많은 종목들이 기대감만으로 오르는데 동국제약은 최근 실적이 실제로 따라주고 있습니다.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은 9,269억 원, 영업이익은 9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1%, 20.1% 증가했습니다. 4분기만 봐도 매출 2,429억 원, 영업이익 243억 원으로 증가폭이 괜찮았습니다. 회사 측 설명과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매출 증가 자체도 좋았지만 판매 관리비 효율화와 헬스케어 채널 다각화가 수익성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냥 많이 팔아서 좋아진 게 아니라 사업 구조가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물을 겁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이미 많이 알려진 거 아니냐? 이제 비싼 거 아니냐? 이 부분에서 최근 증권가 시각이 흥미롭습니다. 최근 보도들에 따르면 일부 리포트에서는 동국제약의 2026년 PER이 9배대 중후반 수준으로 제시되며 과거 평균과 성장성을 감안하면 아직 저평가 구간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물론 리포트 숫자는 전망치라서 절대적인 진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장이 왜 이 종목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논리를 설명해 주는 데는 충분합니다. 안정적인 OTC, TC 기반 고성장 헬스케어, DDS 플랫폼, 사상 최대 실적, 이 조합이면 단순 저PER 가치주로만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차갑게 리스크도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기대가 너무 빨리 선반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화장품 수출 확대, DDS 파이프라인, 1조 매출 기대 이런 말들이 강하게 붙으면 실적이 좋더라도 주가가 먼저 너무 앞서갈 수 있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성격이 조금이라도 붙는 순간 시장은 흥분하기 쉬워요. 그런데 동국제약은 순수 임상 모멘텀 바이오주가 아니라 실적 기반 제약사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프리미엄이 붙으면 오히려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화장품 사업의 지속성 검증입니다. 센텔리안24가 잘 나가는 건 맞는데 K-뷰티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해외 플랫폼 진출이 성과로 이어지려면 재구매율, 브랜드 확장성, 마케팅 효율, 현지 유통 지속성이 같이 따라줘야 합니다. 한두 번 행사 잘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마존 톱백, 큐텐 프로모션 같은 이벤트성 뉴스가 실제 연간 숫자로 이어지는지 계속 봐야 합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DDS 모멘텀의 시간차입니다. 로렐린 대포 3개월 제형 3상 완료는 분명 좋은 뉴스지만 품목 허가와 상업화, 매출 반영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만 치료제 역시 아직 비임상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당장 엄청난 가치로 단정해서 계산하는 건 가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종목은 오늘 당장 결과가 터지는 한 방보다는 실적을 깔고 중장기 옵션 가치를 붙이는 종목에 더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동국제약의 강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봅니다. 방어력 있는 본업 위에 성장 스토리가 얹히는 종목.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건 본업이 흔들리는데 기대감만 큰 종목이고 제일 편한 건 본업이 버텨주는데 새로운 성장서사가 열리는 종목입니다. 동국제약은 현재 후자에 가까워 보입니다. 마데카솔, 인사돌, 판시들 같은 전통 브랜드가 주는 신뢰, 더마 코스메틱의 성장,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의 기술 가치 여기에 실제 숫자로 확인되는 실적, 이 조합은 시장이 한 번 더 재평가할 명분이 있습니다. 첨부해 주신 스크리닝 자료에서 추천가 2만원, 목표가 24,000원, 손절가 17,200원으로 잡아둔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종목을 초급등 테마주처럼 보는 게 아니라 실적 확인형 성장주로 접근하는 그림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볼 때 단기적으로는 화장품 수출 뉴스나 실적 기대감이 주가를 당기고 중기적으로는 로렐린 대포와 DDS 가치가 밸류를 받쳐주는 구조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국제약의 투자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하나는 브랜드 파워가 검증된 OTC 기반, 둘은 센텔리안24 중심의 헬스케어 화장품 성장, 셋은 로렐린 대포 3개월 제형 3상 완료로 확인된 DDS 기술력, 넷은 사상 최대 실적과 1조 매출 기대, 다섯은 아직 완전히 고평가라고 보기 어려운 밸류 구간입니다. 반대로 체크할 리스크는 세 가지입니다. 화장품 성장의 지속성, DDS 상업화까지의 시간차, 그리고 기대감 선반영에 따른 단기 변동성입니다.
이 세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동국제약은 단순히 좋은 회사를 넘어 좋은 주식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 결론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동국제약은 지금 당장 폭발하는 테마주라기보다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 함께 붙으면서 천천히 체급을 키워가는 종목에 가깝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뉴스 한 줄에 흥분해서 추격하는 것보다 실적 발표와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눌림목이나 추세 유지 구간에서 보는 전략이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권유가 아니고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하지만 동국제약은 분명히 지금 시장에서 무난한 제약주로만 넘기기엔 아까운 구간에 와 있다고 봅니다. 브랜드, 실적, 화장품, DDS 이 네 가지 키워드가 동시에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